페일리 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세계 최초의 베스트 포켓 파크이죠. 베스트 포켓이라고 하면 남자들 양복 윗도리 손수건을 꽂는 그 작은 주머니를 말하는데 그만큼 아주 작은 공원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이 공원을 만든 사람은 우크라이나 출신 유태인 윌리엄 사무엘 펠리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원래 담배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서 지방의 작은 라디오 방송국을 인수한 다음에 이걸 오늘날 세계적인 민영 방송사인 CBS로 키워낸 인물입니다. 펠리는 방송사업자로 크게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에도 관심이 많아서 모마라고 약칭되는 뉴욕 현대미술관 사장도 했고 메이저리그의 명문 구단인 뉴욕 양키스의 구단주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가 조경 분야에 남긴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이 펠리 공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펠리 공원은 센트럴파크 남쪽으로 걸어서 약 10분 거리 8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주변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는 마철로 건물들이 숲처럼 늘어서 있는 맨하탄의 한복판 금사라기 땅입니다. 이 땅을 CBS 회장인 윌리엄 펠리가 그의 아버지 사무엘 펠리를 추모해서 이곳에다가 가로 12.8m, 세로 30.5m, 면적으로는 120평가량 되는 390제곱미터의 사유지를 펠리 재단에서 민간공원으로 조성해서 공공이 개방한 겁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딩 숲 사이로 작은 공간이어서 모르면 그냥 훅 지나가고 말 딱 그런 분위기입니다. 당시만 해도 뉴욕 공원국에서는 공원이라고 하면 최소 3에이커 약 3,700평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데 그 3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면적으로 멋진 공원을 만들어낸 겁니다. 구조를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디귿자 모양으로 삼면이 벽으로 막힌 직사각형 부지에 출입구 맞은편 정면은 전체 벽면에 낙차 6m의 폭포가 분당 6.8톤의 물을 쏟아내서 그 장쾌한 물소리가 도시 주변 소음을 완전히 빨아들이는 착한 백색 소음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양쪽에 이 벽면은 담쟁이 넝굴이 전체를 뒤덮고 있어서 도시의 우중충한 회색 벽면을 가려주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매력적인 것은 중정에 12그루의 주염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이 나무들은 흉고 직경이 아주 가는 반면에 수간폭이 넓어서 마치 빛이 파라솔을 펼친 것처럼 멋진 녹음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녹음 아래는 앞서 브라이언트 공원에서 본 것과 같이 공원 이용객이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옮겨와서 이용할 수 있는 이동식 탁자와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자와 탁자마저도 싸구려 기성제품을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이태리 디자이너 헨리 베르토이아가 설계한 와이어메쉬로 된 철망 의자와 대리석 테이블이죠. 이런 컨셉으로 지금부터 53년 전인 1967년 5월 뉴욕 도심에서는 처음으로 시민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전 사실 뉴욕을 오게 되면 이곳을 꼭 방문하고 싶었는데요. 그건 제가 박사과정을 다니던 90년대 초에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어령 장관께서 소외된 달동네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작고 소박한 문화공간을 만든다는 아이디어를 내시고 서울에 쓸모없이 버려진 짜투리 공간을 찾아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쌈지마당 사업을 적극 보급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회가 있어서 이것저것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펠리 공원을 알게 됐고 그 간결하면서도 아주 컴팩트한 이 디자인에 매료돼 가지고 죽기 전에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 이어령 장관께서 펠리 공원을 알고 계셨고 또 이를 벤치마킹해서 쌈지마당 아이디어를 내셨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당시 이어령 장관이 내신 이 아이디어는 2005년에 도시공원법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이런 정의로 소공원을 정식 도시공원의 한 종류로 반영하게 됩니다. 자, 이제 공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원 입구에서 본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간결합니다. 정면에 6m 높이의 벽천, 양쪽으로 고층 빌딩 벽면과 담쟁이 덩굴, 바닥은 화강석 포장, 그리고 중정에는 주염나무 일종인 허니 로커스터
두 주가 3.7m 간격으로 식재가 되어 있는데 설계가는 로버트 루이스 지온이라는 조경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에는 출입구에 철대문이 있습니다. 그건 이곳이 도심 한가운데고 사유지인 탓에 공원의 개장 시간과 폐장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폐장 시간이 되면 문을 닫는데요. 만약 문을 밤새 닫지 않는다면 노숙자와 범죄 발생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 공원에 마련된 탁자는 대략 한 20개 정도, 의자는 한 8, 9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양쪽 벽면 아래쪽도 계단형 안전벽으로 되어 있어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군청색 옷을 입은 젊은이가 걸터앉아 있습니다. 이 밖에도 편의시설로는 음수전도 있고 또 곳곳에 담배재떨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뉴욕 시내 공원으로서는 유일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아마도 이곳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기부했던 펠리가 담배회사 사장이었기 때문에 흡연을 막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곳은 사유지니까 딱히 시에서도 어찌할 방법이 없겠죠. 공원의 동쪽 벽면에 자라고 있는 담쟁이 등굴입니다. 이처럼 벽면을 식물로 커버하지 않았다면 아주 무미건조했을 도시 벽면을 운치 있는 분위기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후 모습입니다. 혼자 또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거나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작은 건물은 공원 방문객들에게 간단한 스낵류와 식음료를 판매하는 매점이고요. 오른쪽 건물은 공원 관리용품을 보관한 창고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또 담배재떨이도 보입니다. 이 장면에서 보시면 식재된 12그루의 주엽나무는 지하구가 워낙 높아서 그저 마당에 얇은 기둥을 박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뿐 존재감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서처럼 하늘을 올려보시면 눈높이에서는 거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했던 가녀린 주엽나무가 온통 하늘을 가려서 시원한 녹음을 제공하고 있죠. 바로 이런 점이 이 공원의 또 다른 매력으로 느껴집니다. 좁은 공간을 좁아 보이지 않게 하면서도 머리 위로는 파라솔을 펼친 것 같은 풍부한 녹음을 제공하는 것. 또 북쪽 벽면에 시원스레 쏟아지는 폭포입니다. 폭이 12.8m, 낙차는 6m, 분당 6.8m의 물이 쏟아져서 주변의 모든 도시소음을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동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일리시 헝거 메모리알입니다. 이 공원도 저에게는 공원을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탄생이 절로 나오게 했던, 개인적으로는 아주 인상적이고 심지어 충격적이기까지 했던 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19세기 중엽에 있었던 아일랜드 대기근 때 사망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아일리시 헝거, 즉 아일랜드 대기근이라고 하면 당시 영국의 가혹한 식민 지배와 수탈을 당하던 아일랜드인들이 그나마 감자를 심어서 근근히 연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감자 역병이 창궐하면서 감자 생산이 급감하는 바람에 감자를 주식으로 했던 아일랜드 사람들, 당시 인구 800만 명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고 굶주림을 피해서 100만 명 이상이 배 타고 탈출해서 이민을 떠나야 했던 엄청난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정조 할아버지 패트릭 케네디도 이때 미국으로 건너왔던 거죠. 아무튼 이 기념공원은 150여 년 전 유럽의 변방이었던 아일랜드에서 벌어진 참담한 비극의 역사를 조명하고 현재와 또 미래의 기아 문제를 함께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담한 비극입니까? 저는 그리 참담한 일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우리도 사실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시골에는 보릿고개라 해서 겨우내 저장했던 식량은 모두 바닥나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은 5, 6월달까지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던 시절이 있었죠.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도 여기서 나왔죠. 춘궁기에 먹을 게 없어서 산에 올라가 소나무 껍질을 벗겨내고 속살만 캐와서 물에 불려가지고 끓여 먹고 배고픔을 견뎠는데요. 이게 나중에 변을 볼 때 소화가 안 돼 그게 그대로 나오니까 항문이 다 찢어졌다는 슬픈 기억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찢어지기에 가난하다는 말 앞에는 생략된 단어가 바로 학문 찢어지기에 가난하다, 그런 말이었겠죠. 아일리시 헝거 메모리알은 예술가 브라이언 톨레와 조경가 게일 위트워 레이어드가 건축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설계했는데 2001년 3월 착공해가지고 그해 9월 바로 인근 세계무역센터 9.11 테러를 겪고 이듬해 2002년 7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공원을 조성하는 데 사용한 돌과 흙 그리고 식물들은 아일랜드 대기근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아일랜드 서부 해안에서 직접 채취해서 공수해 온 것이고, 이곳에 지어진 아일랜드식 돌집은 아일랜드 메이오 카운티의 아티마스에 살던 슬랙스 가문에서 기증한 그 당시의 오두막이라는데요. 이 오두막은 대기근 때 아일랜드를 떠나지도 못하고 남아야 했던 그들의 선조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공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처럼 야트막한 언덕입니다. 돌이 많고 구릉지가 연속되는 척박한 아일랜드의 시골 야산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옆으로 돌아가 보면 단면이 이런 모습입니다. 앞쪽은 낮고 뒤는 들려 있어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경사지는 모습, 깜짝 놀랐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는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을 측면에서 봤기 때문이죠. 야외 스탠드처럼 경사진 인공구조물을 만들고 그 위에 식재를 해서 아일랜드 풍경을 완벽히 재현했습니다. 정면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크고 작은 바위와 돌들을 콘크리트에 붙여서 두어서 정면에서는 공원으로 바로 직접 진입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정면에서 가장자리 쪽으로 갈수록 양쪽이 슬슬 들리기 시작하더니 옆으로 돌아가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옆으로 돌아 뒤쪽으로 갈수록 벽면이 점점 높아지는데 벽면에는 많은 메시지들이 적혀 있습니다. 시간 내서 일일이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대략 내용은 아일랜드 대기근 때 겪었던 그 사람들의 참상을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뒤쪽의 모습입니다. 최대 높이가 25피트라고 하니 대략 7.6m, 아파트 2층보다 더 높은 그런 정도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도 벽면에는 온통 메시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느낀 거는 워싱턴의 한국전 메모리알이나 베트남 메모리알에서도 그랬고 9.11 메모리알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기념공원에서는 그래픽 이미지보다 텍스트가 주는 임팩트가 훨씬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적지에서는 규격화된 안내판 설명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점을 한번 되새겨 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운데 직선으로 길게 뻗은 터널을 지나가면 밖에서 바라보던 언덕으로 올라가는 오솔길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면 앞서 말씀드린 아일랜드에서 직접 공수해온 석조 오두막과 이어집니다. 오두막은 비록 지붕이 없지만 돌로 단단하게 지어졌습니다. 앞쪽 벽면에는 벽난로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이 풍경은 전형적인 아일랜드 시골 풍경이라는데 우리나라 동네 뒷산 풍경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앞쪽을 바라보면 맨하탄 중심가에 절비한 고층 빌딩들이 보입니다. 이런 곳에 이런 장소가 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언덕을 둘러보고 다시 터널을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이 터널에도 역시 많은 텍스트가 새겨져 있고 텍스트와 함께 한쪽에 달린 스피커에서 계속 나레이션이 흘러나옵니다. 그 내용은 그 시대의 참상을 정언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혹은 공포를 느낄 만한 경음과 함께 비명에 가까운 소리도 들려와서 좁고 어두운 이 통로에 서 있으면 잠시나마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바로 기아에 대한 공포를 간접 체험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다시 되돌아봐도 공원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게 하는 아주 귀한 체험이었습니다.